자, 이 사고 여성분 크게 다쳤어요.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외상성 뇌출을 오셨고 인지장애가 와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IQ 40,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능이 돼서 이제 평생 간병인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사고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혹은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필수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컨택을 하면서 추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맡게 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는 결국에 발생하는 부분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란 말이에요. 그럼 보험사는 그 민사 손해배상의 전문가고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쟁점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해자를 변호하다가 피해자의 의뢰까지도 받게 그렇죠. 된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죠. 네네,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국장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던 그런 사건이고요. 네, 정말 가해자, 우리 의뢰인이죠. 처음에 가해자분 마음이 여리시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 가족분은 성향이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본인은 마음이 여려서 어떻게든 이제 좀 그런 마음 멘탈 관리가 어려운데 피해자 가족은 또 굉장히 강성이어가지고 당연히 강성일 수밖에 없죠. 이제 어머님이 졸지에 그렇게 중상해 입고 치매가 오셨는데 외상성 치매가 왔는데 화가 안 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강성이니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제 조율을 해드리고 변호사님과 항상 이제 만나서 조율을 해드리고 하는데 또 가해자 가족분들은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이 터프해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이 심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란 말이죠. 근데 각자의 입장을 다 맞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심적인 스트레스가 참 많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과 또 아니면 아주 화가 많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중간에 껴있으면 저희가 참 많이 힘들어요. 이제 사고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사고는 사실 좌회전 삼거리에서 먼 쪽에 있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른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오는 차들을 보고 당연히 왼쪽도 보지만 이제 왼쪽에 차가 없다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교차로에 들어선 다음에는 오른쪽에서 그 다음은 그렇죠. 이제 오른쪽에서 맞아요. 오는 차를 만나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오른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는 아니 저걸 못 봤다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시선이 운전을 해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시선이 오른쪽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이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온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차도 쪽으로 건너오세요. 그렇죠. 원래는 횡단보도를 이렇게 기역자로 건너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이제 패스를 그렇죠. 하신 거죠. 네. 참 양측 다 좀 불행했던 사고인데 어쨌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런 외상성 치매에 큰 중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제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운전자분이 또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 비용 마련은 둘째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도 화가 많이 나 있으시니까 힘들어 하시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이기루 변호사님하고 저희 당시에 이게 민사 손해배상을 담당했던 국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피해자분을 가족을 만나면서 저희의 합의를 이제 좀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민사 손해배상을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니 연락을 주셨고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기루 변호사하고 같이 만남을 했고 병원으로 찾아갔었죠. 병원을 찾아갔고 사건을 맡기겠다. 이제 이게 쌍방대리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가해자를 이제 변호를 했죠. 가해자를 변호했는데 상대방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도 저희가 손해배상을 도와드리겠다라는 이제 양측 대리. 물론 이제 처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의뢰인인 가해자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피해자하고 합의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노력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셔야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합의만 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 대리까지 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사합의 보고 형사합의가 이제 마무리가 된 다음에 보험사와의 이제 분쟁이 있었죠. 네. 이 뭐 과실 비율이라던가 그다음에 신체 장애에 대해서 뭐 개호인 인정하는 뭐 시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도 상해가 되면 민사 손해배상을 보험사랑 합의로 끝내기가 어려워요. 네, 네.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여명이 이제 줄어드는 걸로 보험사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사고가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는 뭐 70세까지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한 5년 정도의 수명이 그렇죠.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의사의 어떤 정확한 뭐랄까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차치하고 그냥 보험사랑 이럴 것이야 라고 협의를 보자라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합의인지 여기서 이 정도만 받고 끝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그리고 이제 밖에 보험사 없고요. 입장에서도 손해배상 해주려면 배상 담당자가 정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기대 여명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소송합시다 해갖고 소송을 가면 이제 전문 의사로부터 신체 감정을 받으면 이제 정확한 기대 여명과 이제 여러 가지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고 이분의 뭐 앞으로의 그 치료비는 이 정도가 나오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소송을 통해서 신체 감정까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손해의 윤곽이 난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화해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도와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청구 취지 변경 그러니까 신체 감정까지 하고 나서 손해액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그럼 그 정도는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법원의 화해 공고 결정이나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 중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액은 대략 한 6억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서 뭐 일실 소득은 크지 않은데 이제 간병비, 그렇죠. 간병비 때문에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 그 합의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저희에게 가해자를 변호했던 저희에게 민사 사건을 의뢰한다라는 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자랑이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서만 대리를 하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보다는 가해자의 마음 관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피해자 대리를 하게 되니 이제 피해자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쌍방 대리를 한다라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상대방을 대리했던, 변호했던 사람한테 내 사건을 맡긴다라는 건 상당히 그 상대방 변호사가 신뢰가 갔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물론 뭐 이제 저만 봤던 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있었던 거고.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깨알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뭐 형사 사건을 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사 사건도 역시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이제 형사합의 볼 때 장점이 돼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